자, 3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이면 진짜 되게 중요한 지표죠.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지금 홈페이지 다 열어놓고 이거 업데이트 딱 되는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브리핑 다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그 전까지 그리고 그것도 함께 해야 되겠죠. 장현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성입니다. 오늘 결정의 날입니까? 결전의 날 같아요. 사실 네. 다음 주에 뭐 14일 CPI 있지만 그 전에 우리 1월 고용이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네. 걱정스러운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월가의 전망은 네. 한 7대3으로 좋게 봅니다. 많이 다수가 그러니까 잘 나올 거다. 높게 나올 네, 거다. 특히 이제 네. 접객 쪽에 네. 증가분이 반영되면서 일단은 23만 건, 4만 건 전망치가 20만 5천 건이죠. 네네. 보기 때문에 잘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또 최근에 그런 분들이 급여를 올려주다 보니까 네네. 급여 인상까지 나오지 않을까가 IB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죠? 네, 그렇죠.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좀 부정적이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요. 그래서 우리 이조 앵커 말씀하신 그 고용 지표 일단 보기 전에 네. 선물 한번 볼 건데요. 야후판에서 화면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 0.08% 하락이고요. 다우가 0.19% 하락, 나스닥이 0.11% 소폭 상승 중인데 이 가운데 보시죠. 자음 리포트가 준비하고 있다. 언제? 동부 시간 8시 반에. 네. 한국 시간 밤 10시 반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모든 분이 보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 이제 결과 나오면 네.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정말 의외의 한 방을 맞은 거예요. 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와중에 갑투틱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악재가 나왔는데 그렇죠. 바로 은행 관련 한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저는 이게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냥 개별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시장에서 좀 잠깐만요. 크게 제가 한번 다가오더라고요. 이거를 네. 알기 쉽게 한번 설명드릴 건데 네네. 자, 우리 이조에 혹시 5만 원짜리 있습니까? 5만 원짜리. 아니, 저 현금을 안 들고 1,000원짜리 있어. 1,000원짜리. 아니, 저 지갑도 밖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제 걸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은행이 현재 그 SVB 네네. 파이낸셜 주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SVB 파이낸셜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근데 SVB 파이낸셜이 그 과거에 제로 금리 때 채권을 많이 보유했어요. 네. 매입했습니다. 근데 그때 채권이 10,000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채권이 그때 당시에 이자가 얼마냐면요. 보통 1%. 네네. 근데 가져가죠. 왜냐면 제로니까 금리가. 그렇죠. 그것도 이거 어디입니까? 가져갔었는데 이거가 이제 많이 보유한 SB 파이낸셜이 갖고 있는 채권인데요. 최근에 이 종이컵 채권이 나와갖고 종이컵 채권은요. 네. 연수익률 4%. 이게 4%. 예, 4%. 네. 이거는 1%. 네. 이걸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 SV 파이낸셜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돈이 필요하면 팔지 않습니까? 채권을. 네네. 팔고 돈을 챙겼죠. 근데 1%를 주고 있는 채권이 똥값이 된 거죠 지금. 네.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네. 1%짜리인데 네. 이건 4%고요. 네. 이거 안 사거든요, 이거. 네네. 근데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게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210억 달러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팔아갖고 확정 지은 게 18억 달러입니다. 메꿔야 되는 거죠, 은행이니까. 네. 메꾸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 발행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SV 파이낸셜의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은행의 생명이 뭡니까? 은행의 생명. 은행의 생명. 신뢰. 네, 그렇죠. 신뢰인데 보니까 이거 뭔가 위태로운데? 네. 그럼 뭐가 나오냐면 뱅크런 나오죠. 약간 그런 위기에 있고 지금 CEO가 바로 오늘 발표했어요. 걱정 없다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을 빼갈 것 같아요. 솔직한 저 같으면. 그렇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네. 그 저축은행 사태 경험하셨어요? 봤죠. 저는 경험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축은행에 네. 제가 돈을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적금을 아니죠 예금을 들어놓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제가 뭐 사회 초년생이기도 네. 해서 돈이 많이 없어서 네.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긴 했지만 네. 만약에 내가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6천, 7천을 갖고 있었다. 그럼 당장 빼죠. 그렇죠. 누구보다 먼저 빼자. 먼저 왜냐? 빼죠. 예. 내가 안 빼고 딴 사람 빼면 내 돈은 못 뺄 수 있으니까. 못 빼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우리 이조 앵커는 기억 못할 것 같은데 2008년도에 네. 한때 브라질 헤아라 표시의 채권이 유행했습니다. 그랬었어요? 금리가 제로다 낮으니까 네. 그게 이제 8% 금리 줬거든요.
6개월만 4% 이자를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근데 이거 들어갔다가 폭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왜냐면요. 이게 8% 주고 있는 채권을 구입했는데 이게 해와라 표시거든요.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15%까지 올라갑니다. 금리가. 네네. 8%짜리 채권은요. 똥값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똥값 됐죠. 그다음에 이게 해와라 표시거든요. 네. 해와라 급락하는 바람에 아, 투자했던 분들이 완전 수지를 많이 봤는데 제가 볼 때 투자자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채권은. 그쵸. 그게 아니에요. 네. 정해진 것만큼 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최근에 나왔던 채권의 이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반영했던 건 거의 똥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률과 채권 값은 반대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끝나죠. 저는 잘 이해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현재 지금 들었습니다. SB 파이낸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채권 투자했는데 네, 이게 같이 그러니까. 빠지다 보니까 어려워진 네.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빠질 것 같다.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보통 은행이 악재가 나오면 주가에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시장에. 맞아요. 예. 네, 어제 그런 그래서 모습, 예. 금융주도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급락했죠, 급락. 예, 진짜 어려운 상황이고 은행이 빠지면 안 되는 하여간 네. 보시면 되고 오늘 고용 보고서 긴장하는 이유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구 보신 분 손해 본 겁니다. 오늘 제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좋은 정보였어요. 야구 보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15분 있다가 고용 지표 나와요. 네, 그렇죠. 고용 보고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네.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겨야죠. 네. 이겨야죠. 이겨야죠. 무조건 이기는 건 무조건 이기는 거고. 네. 제가 들어올 때 6회였는데 4대 2로 약간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역전이 네. 가능한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봤던 탐욕 공포 지수부터 보실 건데요. 네. 지금 공포 지수에 완벽하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어제 딱 끝에 걸렸었거든요. 중립에서 바로 공포수를 구하는 거 왔으니까 어렵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한번 전망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망치입니다. 신규 일자리 수 20만 5천 건. 이죠? 네. 잘 보시면 좋아요. 네. 실업률 3.4%.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MOM 월간 기준 0.4% 인상이고요. YY 기준 4.7% 전망치입니다. 이건 필요 없고 뭐 보통 이제 주간 노동 시간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일자리 그다음에 실업률 시간당 임금인데 여기서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실업률 더 안 빠질 거야. 솔직한 얘기로 예. 더 안 빠지겠죠. 네네. 예. 이 일자리가 더 증가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3.4% 3.3이 나오겠습니까 실업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힘들죠. 예, 힘들죠. 네. 그래서 20만 한 23만 건 4만 건이 나와주고 여기 보여주고 있는 시간당 임금이 MOM으로 0.4% 나와주면 네. 시장이 충격받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예, 부정적으로 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런 우려가 때문에 빠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 보시고요. 일단 한번 그 주요 기사를 볼 건데요. CNN 기사입니다. 23만 건, 25만 건 초과할 것이다. 일자리 수가 네네. 20만 5천 건 더 잘 나온다고 하는 거죠. CNBC 똑같이 22만 5천 건이 추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당 임금은 아까 보여드린 0.3%가 아니고 0.4% 올라갈 것이다. 최악이 최악. 그렇죠. 최악입니다 이게. 이러면 금리 무조건 올라가고 제가 볼 때는 6자도 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뭐가 참고하시면 0.6이요? 6.0%. 6.0. 저희가 봤던 금리 경로. 네네네. 경로. 네네. 모니터 역시 예상보다 강한 공입도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수많은 기사 중에서 그나마 조금 안 좋게 본 게 폭스 쪽에서요. 낮게 전망하는데 약간 아까 20만 5천 건보다 약간 낮은 20만 3천 건 전망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높게 보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돼요. 네. 저희가 이 51만 7천 건이라는 얘기를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수없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 강구현 선임이 나오셔서 이 얘기를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 12월에 그게 네. 한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세금 환급 받는 게 있었대요. 예. 네. 아직 틀린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 안 할게요. 네, 틀린 것 같아요. 잘못. 어쨌든. 아니 네, 어쨌든 네. 예. 자,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주 앵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잠깐 깜빡할 때가 있는데 그때 네네.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자, 이제는 어제 봤던 한번 테크니컬한 분석을 해볼 건데요. 하루 만에 S&P 500 지수가 200일선을 하회했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뚝고 내려왔죠.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는요. 걸려 있습니다. 51선 걸려갖고 간당간당한 모습인데 오늘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 약간씩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추세가 바뀔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크레딧 스위스가요. 갑자기 2019년, 2020년도에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이 SEC의 이 보고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네.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원래 처음에 연기가 어떤 거부터 나온지 기억하십니까? 그 실버게이트. 예. 네. 이것 또한 연기가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쪽에서는요. 네. 작년도 재무기관에 문제가 없다. 그나마 다행인데 원래 기한이 어제였거든요. 네네. 지연되고 있고요. 현재 손실이 8.5조 원이랍니다. 은행 손실이. 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 바람에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숨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또 내용 나와주고 있고 지금 예. 재무 결과는 영향이 없다. 그렇죠. 건 크레딧 스위스의 예, 얘기예요. 시계 얘기죠. 아. 시계 얘기입니다. 회사 아니, 시계 얘기이기 때문에 없으면 왜 안 보여줘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 과거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찔리는 게 없으면 왜 안 보여주냐. 네네.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렵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은행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갖고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넘겨보게 되면요. 스위스의 2위 은행이거든요. 네.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요. 2달러 77센트입니다. 2.77. 이거 뭐 주가 보십시오. 주가. 이게 뭡니까? 좀 있으면 페리스타까지 갑니다. 이거. 네네. 예. 어마어마하게 빠져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크레딧 스위스였고요. 자, 어제 실리콘의 가장 큰 행위죠. SVB 파이낸셜에 대한 굴욕이 나와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채권을 매각하고 나서의 좀 그 뭐죠 손실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 정도 주식을 팔고 있다. 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급락한 다음에 오늘도 아마 그 시간에서 더 빠지죠. 지금 아마 더 네, 빠질 맞아요. 거예요. 지금 SIB. 시간 외에서도 66%가 빠지고 있어요. 아 잠깐만요. 시간에서요. 네. 어저께 아니고. 지금요. 아, 그래요? 어제가 106에 마감이 예. 됐고 지금 시간외에서 65% 빠져서 시간외 거래 그 금액이 36달러 정도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상태네요. 여러분들 이 SV 파이낸셜은요. 아, S&P 500에 편입된 당당한 종목이거든요. 네네. 좋았던 은행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게 은행이었는데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금리 인상이 갖고 왔던 하나의 폐해가 아닌가 싶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우 이게 진짜 진짜 세게 나오네요. 진짜 엄청나게 빠져. 어제 60%대 오늘 65%요? 지금 시간에서 66% 66% 그리고 면, 거래도 예.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에 던지는 거죠 지금. 엄청 던지는 던지고 겁니다. 있다는 예. 얘기네요. 아까 우리 이주 앵커 말씀처럼 이제 과거 저축은의 당시하고 같은 모습이 아닌가. 네. 막 서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절대 기사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근데 겁니다. 원래 실리콘밸리 은행은 되게 그 유망했던 기업이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저도 이제 주거래 은행을 쓰고 있는데 그 주거래 은행을 거의 한 15년 동안 지금 쓰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를 바꿔도 아유, 쉽지 굳이 않죠. 은행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 이 뱅크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공략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시작할 때 공략해서 주거래은행을 이 실리콘밸리 뱅크로 만들면 그 은행 쭉 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전도 유망하다는 평가를 전도 많이 유명하죠. 받았었는데 네. 금리 인상과 테크 기업들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너무 네, 빠르게 맞아. 힘들어진. 맞아. 지금 아하. 1987년에 IPO한 기업인데 네.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정도 대가 되면 뱅크론이 조금만 나와주게 되면 이것 또한 야,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우려가 됩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어제 얘기했지만 실버게이트 캐피탈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청산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현재 시총이 9억 달러인데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9.3억 달러. 돈이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그 라이센스만 남아 있는 네. 그런 상태라 보시면 좋아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 고점 대비 99%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99%. 안 되죠, 이건. 복구 안 됩니다. 네네. 아마 뭐 물론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조금 빠지니까 저점 매수라 말씀하시겠지만 은행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산한다고 끝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잘 주의하시면서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봤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SVB 파이낸셜이 쇠퇴한 이유가 뭐냐? 네.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가 빠진 게 왜 빠졌냐 물어보게 되면요. 실버게이트는 암호화폐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빠진 이유가. 네. 자 여러분들 SVB 파이낸셜은요.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제로 금리 채권을 너무 많이 매수했어요.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매입한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채권이 그때는 안정화된 거 상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채권 값이 너무 많이 빠져버린 값이 빠져버린 네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금 후유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SB 파이낸스 너무 불쌍해요, 솔직한 얘기로. 주식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불쌍한 모습 보이지만 어차피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게이트 캐피탈은요. 뱅크런이 문제가 있어요. 뱅크런. 왜냐하면 이게 암호화폐가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야? 네. 돈 찾는 겁니다. 막. 아.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표면상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 잘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의 신뢰가 이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신뢰가 잃어가고 있는 이런 은행들이 문제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예. 장현재께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네. 사실 은행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저희는 꽤 그래도 뭐 주가 조정이 있어도 안심하고 그랬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은행이 뭔가 흔들리는 순간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그렇죠. 경우들 네. 좀 있었으니까. 그럼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작은 것들에서 큰 것이 이렇게 터졌었어요. 아니면 은행이 한계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툭 무너지면서 이렇게 커졌었어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그 SB 파이낸셜 같은 경우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채권을 대부분 다 갖고 있거든요. 네네. 많이.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채권 투자하실 때 아까 얘기했던 메커니즘을 모르시면 하지 마십시오. 네네. 이 스킨 모르시면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채권이 사게 되면 매입하게 되면 금리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소 당시에 받았던 금리를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진짜 이 채권 값은 거의 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실버게이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은행이다 보니까 네. 이런 후유증은 단계적으로 끝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SV 파이낸셜이 S&P 편입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에 휴증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여러 가지 은행들이 채권에 대한 손실을 발표하지 않을까 너도나도. 그렇겠네요. 넌 어떻게 했어? 하면 이제 보여줄 건데 지금까지는 채권 손실이 있었지만 대부분 예드 마진을 덮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아마 좀 다시 한번 촉각을 세우면서 볼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우려가 된다.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보통 은행주는 지금은 좀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한 얘기로 금리 인상의 수혜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채권으로 인한 역풍이 와갖고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이미 경기 침체에 피해주 분류가 되는 바람에 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워낙. 근데 더 빠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딱 했더니 이제 저 아는 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싫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원래 싫어하시지만 네. 이번에 완전히 다 학을 띈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 금융주는 예.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금융주 어렵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채권 투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뭐 조금만 이익 받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를 받기 위해서 ETF를 매입하는 순간에 채권 값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금리 올라가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제였죠? 2일 전인가 보인 게 뭐였냐면요. 지금 개인들이 금리 아래 베팅하면서 채권을 대거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거고요. 5분 남았네요. 5분 그래서 남았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런 금리에 관련해서 은행이 빠진 거에 더해서 만약에 고잉시프가 잘 나와버리게 되면 진짜 시장 어려울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잠깐 어제 한번 맵 볼 건데 맵 어제 봤습니까 혹시? 맵 끝난 다음에 맵이요. 네. 그냥 시뻘갰어요.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전 거의 11개 업종이 다 빠졌고 굉장히 뭐랄까 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라클은요 실적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데 5.03%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이 금융주거든요. 여기 금융주인데 엄청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뭐 뱅크 아메리카 웬만한 웨스파고 대부분 다 5, 6%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찰스압이 진짜 많이 빠졌는데 일주일 동안 12%가 빠졌거든요. 오늘도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융주 쪽은 약간 어려울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거 리저널 뱅크. 은행은 큰 게보다 작은 게 더 어렵거든요. 네네. 조금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다른 거 모르겠고요. 이 지역은행은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지역은행이 모여 있는 ETF가 KR이거든요. KR이 한번 좀 볼 건데요. 예, 요겁니다. 요거 ETF가 이렇게 빠졌어요. ETF. ETF가 저래요? ETF가 지금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째 맞고 있는데 네. 어제 오늘 이 두 방이 컸죠. 엄청 컸어요. 이게 ETF가 저래요? ETF가 여러분들 한 달 만에 ETF가 20% 급락했습니다. ETF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은행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주간으로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많이 빠졌다. 한 번 한 주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를 한 번에 돌리는데 2021년 초까지 돌렸습니다. 네. 빠진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선물 시장 한번 볼게요. 한번 볼까요? 선물 시장은 아까처럼 좀 보합권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지표 나오기 직전에 네. 막 사람들이 야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진짜 엄청나게 치열하게 네, 지금 매매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SIVB가 지금 주요 좀 올라왔으니까 한번 시세 볼 건데요. 아까 우리 이주연크 말을 지금 못 묻겠어요. 왜요? 아니 진짜 그렇게 많이 빠질까 싶은데 진짜 66.65%가 급락 중에 있습니다. 네네. 진짜 많이. 이게 고점이 700달러였거든요. 20분의 1 통만 났어요, 여러분들. 은행주가요. 은행주가. 아, 진짜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또 뱅크 아메리카 역시 채권을 많이 보유한 은행들이 많이 빠지는 겁니다. 0.29% 소폭 빠지고 있고요. JP모건체이스 같이 하락 중에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예. 보시죠. 예, 이게 또 인터넷이 좀 안 되나? 예, 됐습니다. 0.56% 빠지고 있고 어제 실버게이트 캐피탈 때문에 네. 비트코인까지 빠지고 있는데 아마 2만 달러 초반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약간 지연되네요 지금. 19,925까지 네네. 2만 2만 달러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그래서 네. 아 진짜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비트코인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갑자기 바뀔지 몰랐는데 제가 근데 갑자기 지금 근데- 이제 선물이 네. 음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또 특이한 게 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내려가고 있어요. 왜 어제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나오는 은행들의 어떤 침체는 곧 경기가 죽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러면 그러면 금리는 10년물 빠집니다. 국채 금리가 빠져요. 내려가겠네. 그건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네네. 그걸로 빠지는 건 절대 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예, 그걸 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네. 한번 그걸 설명해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미래 경기가 좋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다. 네.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그걸 절대로 좋게 볼 수 없다. 네. 미래 경기가 나쁜 걸로 네. 보는 거니까. 지압을 잡아주면 이게 네.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금리가 빠지고 있다. 지금 은행 문제 때문에 금리가 빠지고 있는 건데 30년물, 10년물, 5년물 이런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지금 그 어떠한 때보다 오늘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주의드리면 여러분들한테 금리 때문에 채권 투자한다 그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채권 투자하실 때는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채권 값과 금리의 관계를 아시는 분들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이제 됐는데요. 시간이? 자, 네. 지금 1분 정도 남았어요. 1분 조금 부족하게 남았는데 혹시 곧 이주행 건뭐 보십니까? 뭐요? 이거 나오는 노동부 홈페이지요. 네, 네, 뭡니까? 노동부 홈페이지 지금 제가 준비해 놓고 네, 있고 네, 네.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 그럼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지난달 거. 그러니까 지난달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랑 그대로 비슷하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냥 네. 고용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지난달에 나왔던 바로 그게 51만 7천 건 그리고 실업률이 3.4%. 잠시 후에 이제 이거 저도 업데이트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왼편에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실업률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4%까지 내려왔다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고 오른편에 있는 게 바로 고용이 몇 명 늘었냐. 그래서 지난달 1월에 51만 7천 명 는 게 여기 보이죠. 이제 잠시 후에 이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 밑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과연 20만 명이 될지 아니면 23만 명이 될지 뭐 과하게 보면 24만 명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 됐으니까 제가 한번 새로 고침해서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근데 예. 같은 시간에 딱 들어가잖아요. 예.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이게 같은 시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들어가요.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습니까? 그 신규 일자리 수 22만 5천 건. 20만 5천 건 대비 잘 나온 거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트했네요. 예, 좀 이거는 일단 잘 나왔고 그다음에 급여가 되게 중요한데 뭐 실업률은 3.4에서 더 안 빠질 거. 예. 제가 나왔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주시죠. 준비됐습니다. 제가 보는 수치 다른데요? 지금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전망치구나, 전망치. 예.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논판 페이롤 인플로이먼트 31만 1천 건인데요. 그 잘 나왔어요? 네.
31만 건이요? 31만 1,000건이에요. 31만 1,000건 늘었고요. 근데 다행인 점은 실업률이 3.6%입니다. 다행이네요. 다행히 실업률이 3.6%고 나왔네요.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바로 직전 달이 3.4%였잖아요. 네. 3.6%로 좀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오른편이 이게 바로 비농업 부분 고용입니다. 이게 네. 전달에 51만 7천 건, 지금 31만 1,000건. 근데 더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사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야 돼요. 이 경제활동 참가율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가 늘어났는지를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레이버 네. 포스 파티시페이션 네. 레이트라고 해서 이게 네. 62.4%가 지난달 수치였어요. 조금 올라가네요. 62.5%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좀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임금 상승률 봐야죠. 그게 중요하죠. 자, 임금 상승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나와요. 여기 나오네. Average hourly earning for all employees입니다. 이게 보니까 0.2% 늘어나는 걸로 나왔어요 이번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6% 늘어난 걸로 나왔고요. 그러면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달 수치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었으니까요. 전달보다 나은 수치가 나온 거고 시장에 나은,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 거고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전월 동기 대비로는 4.4%가 지난달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4.6%는 약간 부담스럽긴 해도 전월보다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그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볼수 이제 있습니다. 한 가지가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클까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완벽한 우리가 네. 원했던 고용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얘기했던 은행주에 대한 악재가 겹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약보합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 선물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0.5% 정도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네, 있고요. 네. S&P가 한 0.2% 정도 올라가는 걸로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은 그래도 좋은 것들이 좀 몇 개 보인다. 네, 그 다행이네요. 네, 그게 그렇긴 하지만 네. 그 은행 어떡하지? 은행 어떡하지? 은행 어떡하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서 좀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뭐 선방했다 정도 그쵸. 예, 평가할 고용은-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좀 보여집니다. 다행스럽네요.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진짜 잘 나왔으면 높게 나왔으면 그쵸. 큰일 날 뻔했어요. 엄청 어려운 시기였는데 네. 이 정도 선방한 것도 다행입니다. 야구도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야구도 이기길 바라면서. 자, 그리고 잠시 후에 10시 50분에는 네. 미장원으로 이어가야 네, 되죠. 네. 자, 지금 PD님이 이제 댓글창에 링크도 공유해 네. 주셨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네. 10시 50분에 네. 미장원으로 네. 옮겨가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10시 반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서머 예, 타임이 드디어 이제 네. 저는 짜증나요 바뀌는 거 자꾸. 이거 안 고정시키면 안 돼요 이거? 고정시켜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 미현재 자꾸 바꾸니까 네. 10시 반이면 좀 좋아지는 거죠? 네네. 일찍 하는 거니까. 그쵸? 네. 예, 10시 반에 라이브를 같이 볼 거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장원도 많은 사랑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